이민자 자녀 임시보호소가 설치된 10여 개 주에서 미입국 어린이 격리 조치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100원대로 올랐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내일 20일 올해 회기를 마감합니다. 이제 뉴욕시에서 마리화나 흡연자는 체포 대신 소환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올해 말로 만료되는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갱신해야 하는 대상자가 총 270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미입국한 부모와 격리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6주 동안에만 1,995명의 어린이들이 격리 수용돼 있습니다. 이민자 자녀 임시보호소가 설치된 텍사스주부터 캘리포니아, 미시간, 뉴욕 등지에서 미입국 어린이 격리 조치를 비판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으며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이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폴라 의원 하원 의장은 지난 13일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범죄자들 일부가 미국에 들어오는 수단으로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고 이것은 국경 보안과 범죄에 약하고 무능한 민주당의 잘못이라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어린이 격리 수용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100원대로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은 미국이 중국산 수출 품목에 대해 총 500달러 규모의 제재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중국도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맞대응하면서 무역 전쟁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게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한인들은 환율 상승 소식이 반갑습니다. 한국의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는 경우나 한국에서 얻은 융자금을 매달 갚아야 하는 경우, 또한 한국과 거래하는 수입업체 등은 환율 상승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중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커지면 세계 경제의 교역이 위축되고 특히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민국에서 적정 임금과 직업군을 이유로 H-1B 비자를 잇따라 기각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취업 이민과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인 노동허가 승인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민 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취업 이민과 H-1B 비자 신청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노동허가 승인 심사 과정에서 새로 바뀐 표준 직업 분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직업 분류 내용은 매니지먼트와 파이낸스, IT, 엔지니어링, 교통 관련 직업군이 포함된 직업들의 변화가 커졌고 펀드레이징 매니저, 퍼스널 서비스 매니저 같은 직업들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같은 매뉴얼을 토대로 이민국은 해당 신청자가 실제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과 능력에 대한 기준을 책정하고 심사를 까다롭게 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실시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예비 경선에서 단 8표 차이로 크리스 정 의원에게 패배한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내일이면 버겐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검표 신청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팰리세이즈 팍 제임스 로튼도 시장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튼도 시장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로튼도 시장 측근에 따르면 로튼도 시장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어머니가 페이스북에 남긴 한인 비하글로 인해 최근 급격히 악화된 여론도 거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시의원 예비경선 결과에 불복했던 우윤구 교육위원도 재검표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주의회가 내일 20일 올해 회기를 마감합니다. 특히 올해는 독립민주 컨퍼런스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복귀해 드림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심차펠더 상원의원이 여전히 공화당과 행동을 함께 주요 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올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회기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 학생에게도 주정부 학비 지원 신청 자격을 주는 뉴욕주 드림 법안은 여러 해 동안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되도록 노력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젠 뉴욕시에서 마리화나 흡연자는 체포 대신 소환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시경 당국은 마리화나 관련 법 집행을 상당히 완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리화나 흡연자는 체포하는 대신 교통법규 위반자처럼 소환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흡연한 채로 운전을 한다면 현행대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빌 드볼라지오 뉴욕시장이 마리화나 관련 체포에 있어 인종적 차별을 종식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마리화나 관련 체포자의 수가 흑인들에 집중되어 끊임없는 논란을 가져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뉴저지주 등 인근 주들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뉴욕주에서도 합법화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더구나 올 초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 분석에 착수한 주 보건국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뉴욕주에서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높아질 경우 차량의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디트로이트와 캐나다를 연결하는 엠바세더 다리에는 오늘도 7,400여 대 트럭이 자동차 부품을 운송하느라 분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라는 고율의 관세를 시행한다면 양국 국경선의 화물 트럭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만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면 그 여파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입 자동차와 부품들에 대한 관세 폭탄이 투하될 경우 차량의 가격 상승은 물론 새로운 자동차 판매량의 축소와 함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G7 회담을 마치고 트위터를 통해 미국 시장에 홍수처럼 밀려온 수입 자동차들에게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폭탄은 결국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관련국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내 경제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군부대로 피자를 배달하러 갔다 체포된 서류 미비자 아빠를 두 딸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브루클린의 한 군부대로 피자를 배달하러 갔다 체포된 에콰도르 출신 서류 미비자 파블로 빌라비센치오를 즉각 석방해 달라고 그의 가족과 변호인이 당국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시민권자인 부인 산드라 치카와 2살 그리고 3살의 딸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딸들은 아빠와 함께 찍은 영상을 보여주며 아빠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Every day I have to answer them why daddy is not at home. And now I don't even know what to tell them. But it's every day the same question. Why daddy is not with us? Papi, que esté bien, que te cuide mucho, los angelitos, y que esté bien, que nada te pase por allá. 두 딸의 아빠인 35세의 파블로 빌라비센치오는 2008년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2010년 세관 이민 단속국으로부터 자진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하여 두 딸을 두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영주권 신청을 밟은 상태입니다.
그는 현재 뉴저지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추방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로 만료되는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갱신해야 하는 대상자는 총 270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갱신 대상자들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하는 홍보에 나섰습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갱신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된 세금 환급 사기 방지법으로 인해 의무화됐습니다. 갱신 대상자는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의 중간 두 자릿수가 73, 74, 75, 76, 77, 81, 그리고 82인 납세자입니다. 대상자들이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할 경우 반드시 갱신된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 미비자들에게 세금 보고용으로 국세청이 발급하는 개인 납세자 번호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권이나 탑승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체크인과 보안 검색, 탑승 절차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많게는 5번까지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집에서 비행기까지 수화물을 실어주는 택배 서비스도 선보이면서 공항에서 별도로 짐을 찾아 검색 수속을 밟는 과정도 생략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100대 과제를 확정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 전자탑승권 발권과 수화물 위탁을 할 수 있는 홈 체크인 서비스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한 내년 초에는 미리 등록한 안면 인식 정보로 탑승권, 여권 등의 종이 서류를 대체하는 스마트 패스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기관이 관리 중인 생체 정보를 활용해 등록 없이도 스마트 패스 서비스를 이르면 2020년부터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사 측은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용객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 공항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2, 3천 명 규모의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6월 1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 뉴욕주 포킵시에 있는 7층짜리 빈 건물이 붕괴되면서 옆 건물을 덮치게 돼 그 건물에 있던 한 여성이 갇혔습니다.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붕괴 직후 구조팀을 파견해 잔해 속에 갇혀있던 43세의 로타니아 하그로브를 극적으로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구조대는 계속되는 붕괴 속에서 하그로브를 즉시 구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조대는 결국 붕괴 4시간 후에 하그로브를 건물 잔해 속에서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한 뇌우가 붕괴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적십자사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경찰은 10대 청소년을 차로 치어 중태에 빠뜨리고 도주한 운전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주말 15세의 크리스티안 발데즈가 잉그루드 니커보코 로드와 빌마 플레이스 교차로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지나던 아우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고 크리스티안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현재 파손된 차량의 그릴과 범퍼, 후드, 앞유리의 손상 가능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손상을 입은 아우디 차량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를 수배 중인 경찰은 이번 사고의 목격자나 정보 제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당국은 버겐 카운티 검찰청이나 잉그루드 경찰국으로 연락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코니 아일랜드 해변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어제 오후 7시경 대형 패싸움 현장이 각종 소셜미디어에 게시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21세의 남성이 얼굴을 칼로 베었고 17세 소년이 위와 등에 자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싸움에 참여하거나 현장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원인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두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레이크우드 학군에서는 다음 달부터 투명한 가방을 메고 등교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학군 내 4학년 초등학생이 스쿨버스 안에 22구경 권총을 가방에 숨기고 탑승해 친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스쿨버스 CCTV에 찍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주 해변 도시인 오션시티의 모든 해변에서는 독립기념일로부터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100에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두 번째부터는 위반 시마다 500에서 1000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각 타운의 재량에 따라 신형 주차 미터기 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주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차 위반 시 차량 앞 유리에 과태료를 꽂아놓는 것과는 달리 주차 단속 요원이 카메라를 통해 주차 위반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주 법원에서 우편으로 주차 위반 과태료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입양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 오는 21일 퀸즈 리셉션 하우스에서 연례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모아진 모금은 한인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 관련 로비 활동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최윤희 공동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특목고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개선책, 특목고 입시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의 그런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 2013년도에 블라지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 선거 공약으로 특목고의 지금 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시안이라고 꼭 집어 얘기를 하지 않지만 네. 그거를 고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그 뒤로 2017년 계속해서 언론에서 특히 그 뉴욕 타임스에서 계속 부추기면서 이 공약은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러니까 아시아는 얘기를 안 하면서 그 라티노와 흑인 숫자가 말할 수도 없이 그렇게 적은 10%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며칠 전에 완전히 그거를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드블라지오 시장의 개선책이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네. 딱 이렇게 뭐 아시안이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네.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네. 여태까지 그 스타이 무슨 그런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1931년도서부터 전통을 이어서 브루클린 텍, 그다음에 브롱스 사이언스 이렇게 해서 그 여기서 가장 훌륭한 그 학습적으로 재능이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시험을 쳐서 그렇게 했던 거를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아시안 학생이 너무 많다 그러는 네, 거예요. 네. 아시안 학생이 많기 때문에 시험 제도를 바꾸겠다. 이거는 엄연한 아주 악독한 정말 6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엄연한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거꾸로 그거를 반대로 얘기를 해서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라티노가 너무 많아서 바꿔야 됐다. 그러면 완전히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는 정치적으로 아시안이 비교적 일은 열심히 하지만 강력한 보이스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고요. 또 그거를 발표한 다음에 바로 또 그 뉴욕주 하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이거가 통과됐습니다. 네네. 13대 16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지금과는 뭔가 강력하게 보이스를 내서 이렇게 바뀌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한인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건가요? 요구사항은 왜 지금 네. 여태까지 그 전통적인 시험 영어하고 수학을 해서 가장 우수한 점수의 그런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라티노하고 흑인이 많다고 10%밖에 없다고 다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시험이 아닌 무슨 여러 가지 뭐 봉사 활동가 또 뭐 학교에 그 뉴욕 스테이트 테스트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출입을 해가지고 그 아시안 숫자를 낮추려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엄연한 인종차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고요. 우리가 강력한 이거를 반대의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한인 학부모들이 이제 요구사항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우선 그 뉴욕시의 특목고의 전체의
그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 그다음에 또 김수영 스타이빗은 전체의 동창회장 이런 분들과 같이 그 온라인 서명을 하고 있고요. 그 온라인 서명이 하원이나 상원한테 갈 수 있게 그것도 하고 있고, 그거는 온라인이고, 또 보이게 또 우리 학부모협회는 시위를 하고 이런데 시위에 많이 참석하시는 거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가 뉴스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운운에 젖준다고 이렇게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연방법이나 모든 법에 저촉되는 우리 인권을 정말 말살시키는, 이런 학생들의 인권을 말살시키는 이런 일을 했을 때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그건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솔직히 얘기해서 이 특목고라는 것은 정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아시안 학생들이 정말 그 미국의 최상급의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도 있게 되고, 직장도 얻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유리벽을 뚫고 들어갔던 거가 교육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좋은 학교 나왔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 발로 차버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붕괴할 일이며, 또 이거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절대 이 시험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우리 이제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람직한 해결책은 여태까지는 그 우리 자식 공부 잘하고 내가 뭐 학원을 보내든지 어쨌든 우리 자식 하나만 내가 열심히 공부시키면 된다. 뭐 정치적으로다 뭐 그런 거는 나는 모르겠다. 그거는 뭐 나가서 소리 내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그 사고방식의 전환이 와야 될 때가 네.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의 성공길이 막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협회에서 시위를 하든지 아니면 서명운동에 동참할 때 적극적으로 하시고, 본인뿐이 아니라 딴 사람분들도 같이 오고, 또 지금 현재 특목고에 있는 학생, 또 졸업한 학생, 또 아직 자녀가 어려서 학교에 좋은 학교를 좀 보내고 싶고, 아니 그거랑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한국 학생, 아시안 학생이면 여기에 동참해서, 그 뉴욕이라는 곳은 이 세계의 지붕이고 또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세계적인 그런 일인데, 여기서 이런 아주 정말 악독한 인종차별,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에 대한 이런 거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강력하게 하시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를 물리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오길 바라면서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윤희 공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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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19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